플라톤의 인생 수업. 철학자들의 철학자, 플라톤을 이해하는 첫 인문 교양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고독할 줄 아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 삶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감정의 연속이다. 우리는 간절히 원했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도 하고, 사업이나 투자로 큰 돈을 벌어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도 한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등 여러 문제로 관계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행복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업에 성공해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상상에 빠져 있다가 사업 위기와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망해 괴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국원에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거나 괴로워지는 것을 일종의 운동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양극단의 감정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 중간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정지 상태가 있다. 마음의 평온은 기뻐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아무런 열정도 즐거움도 해야 할 일도 없는 온전한 휴식 상태를 참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거나 오락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 것일까? 그는 불행의 원인을 권태, 즉 지루함에서 찾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신 안에 허무함을 느낀다. 그러다 보면 마음 밑바닥에서 우울, 원망,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른다. 파스칼은 인간이 홀로 남겨질 때 인간의 상태를 두려움, 권태, 불안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한다. 절망의 끝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34.5%에 이른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도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체감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데 익숙한 시대인 것이다. 혼자 사는 삶은 타인에게 맞출 필요가 없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서만 지내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사람 5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고 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률이 높은 중증위험군은 30에서 50대 중장년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실직자 증가, 무직, 비혼, 이혼,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이유로 무관심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소란스러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닷물처럼 넘실거리며 수시로 소용돌이친다. 실패와 좌절은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친다. 그럼에도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첫째, 극단적 괴로움과 쾌락을 피하라. 플라톤은 법률에서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괴로움과 쾌락을 피하고 언제나 중용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삶이란 중용에 만족하는 삶이다.
올바른 삶은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전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다. 플라톤은 지나친 웃음과 지나친 눈물을 억제하고 지나친 기쁨이나 지나친 고통도 억제하며 의젓하게 처신하라고 말한다. 일에 진전이 없어 무미건조한 삶, 친구나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외로운 삶, 진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삶, 돈은 많이 벌지만 오로지 돈과 일에 찌든 삶, 알코올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전부라면 어떻겠는가? 이런 삶은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가? 둘째, 고독한 나 자신과 대면하라. 인간이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내가 살고 있다.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채려면 나 자신과의 고독한 만남을 피해서는 안 된다.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 1권에서 영혼도 자신을 알려면 영혼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분주함이나 산만함과 결별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싫다면 공원이나 거리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다. 홀로 걷다 보면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다. 오랫동안 걷다 보면 몸도 개운해지고 정신적으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로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직 혼자 걷는 동안 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고 내면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금의 평온한 상태를 즐겨라. 플라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즐거움도 고통도 없는 평온한 상태는 우리가 오히려 추구해야 할 마음 상태다.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며 또 다른 즐거움이나 쾌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노는 죽음을 앞에 두고 감정을 억제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인 아파테ia, 즉 평정심을 얻고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평온한 마음을 추구할 때 슬픔, 분노, 불안, 지루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벗어날 수 있다. 평정심은 고요한 마음과 행복감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다. 행복을 가로막고 불행으로 이끄는 두 가지 요소가 고통과 권태라는 말이다.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고통과 권태라는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굴곡 있는 삶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질 않아 진척이 없을 때, 진정한 목표 없이 방황할 때, 목적의 부재라는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권태로움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순간이 아닐까. 고독은 나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시간이다. 또한 고독은 세상 일에서 물러나 산만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내면의 장소다. 그곳에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다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인간다운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나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원인과 맞물리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는 삶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이 상류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기는 쉬워졌다.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거나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샀어도 한순간에 집값이 폭락하는 일이 허다하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격히 사라졌다. 머릿속으로 꿈꾸는 이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난 속에서 급기야 불황 우울증까지 생겼다. 이러한 현상은 불법 도박, 가상화폐, 주식, 로또 등으로 한방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한탕주의적 삶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술이나 대마초와 같은 약물에 중독되어 향락주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삶을 스스로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계에서 삶의 의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플라톤은 매 순간 변화하는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미덕에서 찾았다. 아레테로 발음되는 이 그리스어는 영어 virtue와 같은 뜻으로 남자다운 힘, 특히 용기를 상징하는 라틴어 virtus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참된 삶으로 이끄는 플라톤의 미덕이란 무엇일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흔히 미덕이라고 하면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도덕적 미덕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미덕을 탁월함, 훌륭함, 좋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미덕을 어떤 능력이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탁월한 상태로 설명한다. 각자 부여받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탁월함에 반대되는 그리스어 카키아는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지 않은 무능함, 나쁨, 열등함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눈의 탁월함은 눈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해 잘 보는 것이고 귀의 탁월함은 귀가 잘 들리는 것이다. 의사의 탁월함이란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아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라 의술을 최고로 잘 발휘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참된 삶을 만드는 탁월함이란 무엇일까?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 플라톤은 메논에서 젊은 귀족이자 소피스트의 제자였던 메논이 소크라테스와 미덕에 관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메논은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련의 결과입니까? 타고나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미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메논에게 만약 탁월함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분명 가르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3단 논법 추리를 통해 탁월함이
지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탁월함이란 좋은 것이며 유익한 것이다. 또 유익한 것은 지식이다. 결국 탁월함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일종이다. 탁월함은 지식이므로 가르칠 수 있고 배움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미덕이 곧 지식이다. 행복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말하며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으로 번역되는데 조금 더 깊게는 인간의 번영, 좋은 삶을 뜻한다. 플라톤은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은 탁월한 삶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탁월함으로부터 건강, 돈, 사랑, 지혜, 지식 등 모든 좋은 것이 생긴다는 말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미덕이 생겨나지는 않지만 미덕이 있으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돈과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탁월함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어 성장하려는 힘으로 평범함을 넘어서는 결과를 이끈다. 나의 자질과 역량을 탁월한 수준으로 키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력으로 미덕을 강조한다. 그의 대표작 군주론에는 비르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와 로마의 비르투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비르투는 인간의 미덕과 역량으로 특히 행운과 불운을 다스리는 운명을 뜻하는 포르투나에 대항할 인간의 능력을 뜻한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도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여신 키케에 비유해 험난한 강이나 바다, 변덕스러운 여성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서 산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어떻게 대응할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운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평상시에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반은 인간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만약 운명에 대항할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운명의 여신이라는 험난한 강은 제방이나 둑을 쌓지 않은 곳을 골라 덮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하는 인간은 그 운명이 변할 때 몰락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호의나 운이 좋아서 군주가 된 사람보다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 개혁을 주도하는 군주가 똑같은 시련을 겪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운명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섬세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기보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한다.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 일단 행동하라는 것이다. 미덕과 지식이라는 두 기둥.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탁월함을 키워놔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그 탁월함을 발휘하여 단번에 기회를 움켜쥐는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란 말이 있는 이유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유행을 바라거나 타인의 지위나 부를 이용해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들이닥칠 때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참된 삶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꿈꿨던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의 번영은 미덕과 지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한다. 미덕을 얻으려면 자신이 일하는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미덕은 탁월한 성취를 가능케 하고 지식은 미덕을 얻는 원천이다. 미덕은 우리가 험난한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이자 능력이고 지식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덕과 지식 두 기둥을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다. 탕진하는 삶보다 가치를 생산하는 삶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유행을 바라거나 타인의 지위를 이용해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들이닥칠 때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진짜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최근 MZ세대에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생긴 부작용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다. 카페인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명품, 외제차, 호캉스, 최고급 식당의 음식 등 SNS에 전시된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행복함을 과시하면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즐거운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루기 어려운 참된 행복은 포기하고 자신의 재력이나 우월감을 과시하며 가짜 행복에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소수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분위기가 강해지며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천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자는 욜로족도 등장했다. 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비계, 최고가 아닌 최적의 만족을 추구하는 라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명상과 같은 정신적 훈련을 의미하는 마음챙김 등 행복과 관련된 유행어가 널리 사용된다.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일상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모두가 행복을 바라고 모두가 행복을 말한다.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 누구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은 팍팍하다. 삶을 참된 행복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플라톤은 국가에서 모든 영혼은 좋음을 추구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좋음이란 행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것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알을 태양에 비유한다. 그렇다면 자네는 인식되는 대상에게는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그 인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좋음의 이데아라고 선언해도 좋네. 좋음의 이데아는 자신을 닮은 태양을 낳았다. 즉, 태양은 좋음의 이데아의 자식이다. 가시적 영역에서 우리가 태양의 빛에 의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영역에서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를 인식하는 궁극적 근거가 된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되는 것에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인식 능력을 부여한다. 또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룬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 좋음은 필연적으로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한가? 좋음은 충족적인가?
좋음은 우리가 택함직한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플라톤이 말한 질문들을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완전함, 충족함 그리고 택함직함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이다. 이는 우리가 얻은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거짓 행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플라톤의 인생 수업은 플라톤의 고전 작품에서 길어올린 24개의 아포리즘을 통해 행복, 지식, 미덕 등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펼쳐낸다. 무지를 깨닫는 자만이 스스로를 돌본다. 나를 돌보지 않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삶의 고통을 회피할수록 무기력해진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고독할 줄 아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 등 정신이 번쩍 드는 묵직한 명언으로 가득하다. 고단한 현실과 이상적인 삶 사이에서 흔들리는 독자에게 더 나은 삶,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감동적인 지혜를 선사할 책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